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농단 기만 정책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정책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65조에 의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탄핵 요건이 성립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민주당 좌파 정부는 대국민 공약과 약속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주택은 공공재고 부동산 투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잡겠다.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사항이었고 또 2017년 5월에 취임해서 2년 6개월 동안 내도록 지금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재창하던 구호입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다. 부동산 투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잡는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7년 집권하던 해죠. 12월 14일 날 뉴스 플러스에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민주당 헌법에 토지 공개는 명시를 추진한다. 추미애 발, 이때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였죠. 당대표. 토지 공개념 개헌안을 지금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2017년 12월에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4일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헌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 후에 토지 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우리 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여러 쟁점이 있어서 당 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13일 현지 시각으로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토지 문제에 있어서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철학을 남겼다. 저는 이 철학에 영감을 받아서 한국에도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연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톨스토이가 언제적 사람인데 21세기 한국에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추미애는 이날 모스크바 외교 아카데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역할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 추미애는 부동산 공개념을 동원해서라도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또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해입니다. 2018년 3월 27일 날 추미애 토지 공개념 불평등 치유하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 공산화한다는 개념이죠. 이 부동산을 이런 그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주택의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추미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 2018년 9월 13일 날 이번에는 토지 공개념 실현될까? 한겨레는 좌파 언론이니까 추미애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토지 공개념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득 안고 이 기사를 쓴 거죠. 그리고 이정우가 누군지 잘 알죠? 노무현 정권 때 정책실장으로 왕실장으로 대통령 위에서 한국의 공산화 사회주의화를 갖다가 지휘하다가 2년 6개월 만에 쫓겨난 사람이죠. 경북대학교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이정우는 문정부가 부동산 대란을 잡을 마지막 기회다. 토지 공개는 반드시 도입해가지고 부동산 투기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가세를 했죠. 예, 기사를 보겠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대개혁을 거듭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삽입된 강화된 토지 공개념을 적극 환영했다. 추 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힘들게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천정부지 임대료 때문이라고 짚었다.
추 대표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다. 그 결과 토지 불로소득이 소수에 집중되었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 부동산 투기 건전은 여야 할 것 없이 책임있는 집권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 추미애가 부동산 투기 건전은 여야 할 것 없이 책임있는 집권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십시오. 추미애가 이렇게 했는지.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 역시 일관되고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 건전에 나섰고 제대로 해낼 것이다. 일관되고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 건전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책임있는 집권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가 이 뻔뻔한 거짓말이 오늘 다 밝혀집니다. 2018년 8월 30일자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주택은 공공재다. 개인게 아니다. 사유재산이 아니다. 사문화된 주거권을 복권시켜야 된다. 국민 누구나 이 주거권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은 주택 소유권을 개인한테 인정하지 말고 공공재로서 공공의 재산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이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김현미가 얘기했죠. 김현미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지 투기수단이나 재테크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을 전락시키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8.2 대책이었죠. 김현미가 이 말을 약속대로 했을까요? 이 뻔뻔한 사기극이 오늘 밝혀집니다. 작년 2018년 5월 9일자 국민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문정부 1년 강력한 규조 집값 안정세 양극화의 발목 제목입니다. 집값 안정세가 무슨 안정세가 나왔습니까? 더 폭등했는데. 기사 보겠습니다. 작년 5월 기사입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이라는 얘기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과열이 극심하던 때에 취임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기묘한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가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후 정부는 6.19 8.2 부동산 대책과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12월 임대동력 활성화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년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기억하고 계십시오. 진짜 전쟁을 했는지 사기극을 벌였는지 오늘 밝혀집니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 확대,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사업 연장, 기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강도 높은 규제가 부동산 대책의 출을 이뤘다. 금융대출도 손봤다. 중도금 대출 한도와 보증 한도를 낮춰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신 DTI와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은 다 쏟아부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요. 자, 이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쏟아부었을까요? 이 거짓말이 오늘 밝혀집니다. 이해찬 지금 민주당 당대표죠. 작년 2018년 9월 14일 날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이해찬 부동산 시장 교란되면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 이 말은 이틀 전에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오늘 11월 19일이죠. 11월 17일, 어제 18일, 어제 18일자, 지난주 15일자, 이틀 전에도 5일 전에도 했습니다. 똑같은 말. 부동산 시장 교란되면 더 강한 조치하겠다. 작년 2018년 9월 14일에도 이런 얘기 했네요.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만국병이고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은 가격 폭등은 반드시 잡겠다. 이해찬이가 작년 8월
9월달도 얘기했네요. 3일 전 5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자,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효과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로 다시 또 시장이 교란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강한 조치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기꾼들 얘기가 한번 검증해 볼까요? 지금 오늘 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에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기꾼이 이 말한 대로 행동했을까요? 오늘 이 사기극이 지금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 가지고는 안 되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국민들과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 이해찬, 문재인, 김현미, 또 전임 대표 추미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지난 2년 6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지금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산주의적 방법을 쓰다도 반드시 잡겠다. 이게 대국민 공약이고 약속이죠. 이렇게 했을까요? 했으면 제가 이런 강의 안 올리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민주당 정부가 한 짓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이 민주당 좌파 정부가 2017년 5월에 취임하자마자 3개월 만에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8.2 대책은 부동산 집값 잡기 정책이죠. 8.2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이 청약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약 조정지역으로. 서울시 25개구 전체 지역입니다. 서울시. 그 다음에 강남 4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아주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리고 경기도 주요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경기도 주요 지역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5개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세종시도 지정됐습니다. 이게 2010년 8.2 대책이죠. 청약조정지역, 지정지역. 이 지정지역 잘 보십시오. 서울 전역, 경기도 주요지역, 부산 5개 지역, 주요지역, 세종시 여기 지정됐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8.2 대책으로. 자, 또 보겠습니다. 원래 바로 2019년 이번 달이죠. 11월 6일 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1차 지역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직접 칼 들고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 하는 게 완전 공산주의적 발상이죠. 11월 6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어디 지정했느냐? 이미 서울시 전역은 2017년부터 청약 조정 지역이고 투기 지역이고 투기 과열 지역이고 3종으로 꼭꼭 묶여져 있었죠. 그런데 11월 6일 날 이 중에서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하고 마용성하고 여의도 지역에 서울에서 핵심 지역들이죠. 이 핵심 지역에 또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 규제를 했습니다. 11월 6일 날. 자, 그러면 서울시 전역은요, 지금 4중 규제로 똘똘 묶여져 있습니다. 2017년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로부터 청약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완전히 꽁꽁 4중 규제로 묶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인들 생각하기에 문재인과 민주당 좌파가 선거 공약 내걸은 대로 또 정권 지자마자 약속한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완전히 잡겠다. 이걸 지금 약속을 실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자, 지금부터 검증을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집값장기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통계적으로 수치로 정확하게 입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석하는 모든 통계는요, 한국은행 총통화장 통계와 KB국민은행 부동산 실거래가 통계입니다. 다른 통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실거래가 통계는 그대로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채택한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정부 공식 통계. 그러니까 한국은행 통계나 정부 공식 통계, 부동산 통계는 KB국민은행 통계를 사용합니다. 국가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로 지금부터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국민 사기극인지. 서울 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검증 11월 11일 날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지금 지난 10년 동안 분석기간은 2010년 1월서부터 2019년 10월까지 지난달 말까지입니다. 전부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적용 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 분석되는 모든 지역들이 지난 10년 동안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2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9% 상승을 했고 요 밑에 있는 내용 26%가 저평가됐다는 내용은 뭔가 하면요, 바로 10년 동안 통화자산 비례 법칙에 의해서 최저 상승률 0.5 상승률에 26%나 부족한 상승을 했다 이 뜻입니다. 요 말은 자, 오늘은 통계 검증을 단순하기 위해서 요 수치만 가지고 비교하겠습니다. 요 수치만 가지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10년 동안 29% 상승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11월 11일 날 유튜브에서 명품지역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11월 11일 날 오늘 19일입니다. 두 번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도 지난 10년 동안 동일한 기간입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29%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구가 똑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고 이게 공식 국가 통계입니다. 부동산 가격 국가 통계입니다. KB국민은행 통계가 국가가 지정한 부동산 공식 통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검색해서 나온 부동산 가격 통계는 전부 다 KB국민은행 통계입니다. 그 통계입니다. 서울 서초구도 지난 10년 동안 2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상승률에 26%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열이 없습니다. 강남구나 서초구나. 그다음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도 균형 상승률에 비해서 34%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구 서초구보다도 송파구는 상승률이 더 낮았습니다. 저평가 상태입니다. 송파구도 강남구도 서초구도. 그 다음에 서울 강동구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25% 상승했습니다. 2019년 10월 말까지 10년 동안 기간 다 동일합니다. 이 강동구는 균형 상승률 최저치의 36%나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주 저평가 상태입니다. 강남 4구가 다 저평가 상태인데 고평가나 균형 가격도 안 되는 그 중에서 강남 4구 중에서 강동구가 가장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25%밖에 안 됩니다. 상승률이 10년 동안 상승률이.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통화장은 79%, 약 80%가 증가를 했어요. 이 종이도는. 강남 4구가 고평가나 거품 전혀 없는 상태고 균형 가격도 못 이루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심각한 저평가 상태. 강남 4구가. 또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입니다. 11월 14일 날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간 다 동일합니다. 32% 상승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강남 4구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죠. 32% 상승을 했지만은 최저 균형 상승률 0.5와 비교하자면 18%는 아직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포구도 저평가 상태고
지금 균형 가격이 밑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용산구 기간은 동일합니다. 18%밖에 상승 못했습니다. 최저 균형 상승률에 54%나 지금 미달하는 상태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용산구 과열은커녕 11월 13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에. 그 다음에 성동구입니다. 마용성 성동구 지난 10년 동안 29% 상승을 했습니다. 29% 상승했는데 균형가격 0.5에 약 60%밖에 상승을 못했죠. 저평가 상태입니다. 거품이 전혀 없습니다. 성동구도 최저 균형 상승률에 지금 26%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 4구와 마용성 총 7개 지역이 전부 다 저평가 상태고 거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보셨죠? 국민은행 통계, 한국은행 통계, 국가 공식 통계로 다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또 이번에 그 분야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여의도가 지정이 됐죠. 여의도는 구청 단위가 아니죠. 이게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이죠. 여의도를 대표단지 가장 여의도에서 가격 상승이 높아서 시범단지 실거래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폭등한 단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일한 기간이죠. 동일한 기간 동안 56%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근데 56%가 적어도 상관계수로 정확하게 균형가격 정중앙 부분입니다. 이게 거품이 아니고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지금 완전 균형의 거품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4구와 마용성은 지금 저평가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승률 절반도 못 미치는. 자,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까요? 서울 8대 핵심 규제지역 강남 4구에다가 마용성에다가 여의도동 8대 핵심 규제지역, 여기는 지금 청약조정지역에다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투기지역에다가 투기과열지구에다가 사정규제를 똘똘똘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묶어놓은 지역이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를 다 적용받는 지역. 이 지역에 지난 10년간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입니다. KB국민은행 통계가 국가 공식 통계입니다. 보십시오. 강남구가 29%, 서초구 29%, 송파구 26%, 강동구 25%, 마포구 32%, 용산구 18%, 성동구 29%, 여의도 하나가 56%, 다른 게 2배죠. 자, 여의도 하나만 제기하게 되면 동이니까요. 7개 구청, 7대 구청에서 여의도는 동이니까 서울시 평균이 지난 10년 동안 26.8%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종기동 통화량은 79%나 증가했습니다. 약 80%. 80% 증가할 때 26.8%, 20, 그럼 7%쯤이죠. 27%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30% 넘는 지역은 마포가 유일합니다. 30% 넘는 지역은. 다 30%도 안 됩니다. 여의도동 하나만 예배구에 시범 아파트 대상을 했죠. 자, 그러면 일반 대중 입장에서 또 이 사회비 전문가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 과열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지역을 규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 26%나 상승을 하냐. 상승 안 했어야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나오죠. 제가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의 국민 사기극을 지금부터 통계를 지금부터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광주 광역시 남구 지역입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가 광주 광역시의 강남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 남구의 봉선동이 서울 강남의 삼성동 청담동입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 전라남도 광주의 강남구입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제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11월 19일자 동일한 기간 동안에 2010년 1월서부터 2019년 10월까지 앞에서 분석했던 서울의 8대 지역과 동일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통계 KB국민은행 국가 공식 통계로 동일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10년 동안 58%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부동산 규제에 올 모든 규제를 4종 세트로 다 적용받는 그 지역보다 상승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규제 무풍 지역입니다. 청약 조정 지역도 아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서울의 핵심 지역 문재인과 민주당이 집값을 부동산 공개념 도입해서라도까지 잡겠다고 입에 거품 물고 2년 6개월 동안 모든 규제랑 규정 다 때려놓은 그 지역보다도 그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광주광역시 남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10년 동안 동일한 기준이나 동일한 통계를 볼 때 2배가 더 뛰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청약 조정 지역도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난 10년간 가격 상승률은요. 서울의 평균치의 2.1배, 2.17배, 2배 넘게 더 상승을 했어요. 2배 더 넘게. 그러면 문재인과 김현미와 이해찬과 추미애가 얘기하던 부동산 투기를 뿌리를 뽑고 목숨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갈지하고 잡겠다고 했을 때 잡으려면 광주시 남구 아파트 실거래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이 광주 남구 이 지역보다 더 많이 오른 적이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거 절반도 오르지 않은 지역을 갖다가 지금 정부는 규제를 다 집중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청약 조정 지역도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표를 갖다가 대입시켜서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앞에서 봤던 표죠. 광주 광역시 남구 대입을 시키게 되면 이게 지난 10년 동안 58% 상승했습니다. 여의도가 56% 상승했습니다. 강남 서초구가 29% 상승했습니다. 약 29%면 약 30%죠. 58%면 약 60%죠. 서울시 전체 평균이 26.8%밖에 안 되죠. 서울시 전체 평균에 광주 남구는 2배 상승을 했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개별적으로 봐도 2배 상승을 했죠. 근데 2배 상승을 한 광주시 남구 지역은 청약 조정 지역도 지정 안 했고요. 민주당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적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강남구,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 여의도 이 서울의 모든 지역은요 청약 조정 지역이고 또 이 8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고 또 서울시 전 지역은 투기 지역이고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지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국민 사기극이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의 강남 지역이죠. 이 지역은 10년간 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의 2.17배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요. 추미애가, 이해찬이가, 김현미가, 문재인이가 집값 잔다 국민공약에서 막 광주광역시부터 때를 잡았어야 됩니다. 이 사기꾼 정부는요. 광주광역시는 아예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절반도 오르지 않는 지역을 갖다가 쥐잡듯이 잡았고 국민을 전부 다 투기꾼으로 몰고 이 지역 사는 사람 전부 다 범죄인으로 몰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그런데 2배 더 오른 광주광역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이게 국민 사기가 아닙니까? 정책 저가 칼자루 잡고 있다고 내가 칼자루 잡고 내한테 미운 짓 하는 지역에 칼자루 대고 내 지지자 내한테 이쁘지 않는 지역을 내가 다 보호해주고 집값 좀 올려주는데 뭐가 나빠? 이게 정입니까? 이게 정이야? 좌파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호남 사람들 이게 정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의라는 게 이런 정의입니까? 추미애 부동산 공개념 도입해서라도 헌법의 명세에서라도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추미애가 당대표로 있을 때 광주 지역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뭐 했어? 이해찬
대답 한번 해봐. 네가 찾겠다 부동산 투기에 왜 광주는 제외되는지 이유를 설명해봐. 김현미 설명해봐. 너 호남 출신이지? 너 호남인이지? 김현미. 왜 광주 제외시켰어? 규제지역에서. 이거 국민 사기 거 아니야? 더 기가 막힌 통계 한번 보실래요? 광주 남구 봉선동 포스코 더샵. 이 말하자면 이 포스코 더샵, 봉선동의 포스코 더샵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입니다. 이게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동일한 아파트입니다. 이게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하고 광주시 남구 봉선동 포스코 더샵이 동일한 그 지역의 아이파크입니다. 삼성동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제가 10월 4일날 지금부터 한 달 반 전에 올렸던 겁니다. 그때 통화량 개수 조정 안 했을 때입니다. 79%가 아니고 77%. 그 화면 그대로입니다. 10월 4일날 올렸던 거 그 화면입니다. 이 봉선동 포스코 더샵은요 10년 동안 163% 순상승률이 163%입니다. 원래 가격 대비는 263%고요. 순상승분만 163%. 집값 상승률과 총통화 증가율 상한제가 2.1배입니다. 총통화 증가율보다 2배 이상 집값이 상승한 겁니다. 1배 이상은 초가기 되면 고평가인데 1배도 아니고요. 2배가 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품을 낀 단지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10년 동안 상승률이 가장 탑 클래스에 부동산 투기에 가장 그 최고봉에 있는 단지가 광주 광역시 남구 봉순동에 있는 포스코 더샵입니다. 이게 근데 이 지역은 청약 조정 지역도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아닙니다. 광주에 있다고. 민주당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최대 지지층 지역이죠. 호남 사람 3분의 2가 대선 19대 대선에서나 여론조사에서나 최소한 3분의 2 이상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지역은 40% 지지하는데 호남 지역은 60% 70%가 지지를 하죠. 자기 지지 지역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대 거품이 낀 진짜 집값 잡아야 될 지역이 2억짜리가 6억이 될 때까지도 이거는 규제지역 지정 안 합니다. 김현미도 호남 사람이고요. 문재인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호남과 광주 지역에 절대적 지지받아 갖고 당선됐죠. 지정 안 합니다. 자, 이 광주시 남구 봉선동 포스코 더샵과 똑같은 성격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이파크입니다. 이 아이파크 10월 4일날 올렸던 겁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앞에하고 동일한 기간입니다. 앞에 가고 10월 4일날 분석했던 동일한 화면입니다. 동일한 기준 34% 상승했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가 34% 상승할 때 강남의 최고 아파트죠.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 앞에 다시 보십시오. 봉선동은 163%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더샵은 163 34 3, 5, 15 약 5배가 더 상승을 했네요. 5배.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보다 광주광역시 봉선동 포스코 더샵이 5배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은 청약 조정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고 광주광역시 봉선동은 규제가 없는 무풍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책 사기 아닙니까? 칼자루 지었다고 자기 지지 지역은 부동산 투기 아니라고 눈 감아주고 다른 지역은 그보다 5분의 1밖에 못 올랐는데 5분의 1밖에 못 오른 삼성동 지역은 규제장 다 중첩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정부가 할 일이고 좌파 여러분들과 민주당 지지층들 호남인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의가 이런 정의였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정의입니까?
자, 다시 한번 앞에 서울에서 봤던 거 볼까요? 민주당 좌파 정부의 대국민 공약, 주택은 공공재고 부동산 투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잡는다. 앞에서 봤던 거 다시 지금 되새김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광주광역시 집값이 작년 2018년 7월부터 또 폭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폭등했다가 작년 요지점입니다. 이게 국민은행, KB국민은행 시세 사이트, 국민은행 사이트를 화면 복사한 겁니다. 작년 7월부터 폭등을 해가지고 11월까지 단기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작년 7월서부터 작년 11월까지. 그래서 지금 폭등한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는 청약조정지역도 지정 안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지정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볼까요? 문재인이가 19대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41.1%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하고 호남 지역에서는요 61.99%, 62%죠.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도 이게 150%가 더 높죠. 문재인과 민주당의 절대 지지층 지역이죠. 호남과 광주 지역. 이런 지역은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 안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은 공공재고 부동산 투기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잡겠다 하는데 자기 지지지역은 예외입니다. 이거 정책 사기 아닙니까? 이거 헌법상 탄핵 사유 안 될까요? 칼을 쥐고 지 지지층 아닌데만 휘둘르는 거.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농단 사건이 뭐가 다릅니까?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거 부동산 농단 사건입니다.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입니다. 국민의 대다수의 75%의 재산이 부동산 재산입니다.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농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등일보가 원래 11월 5일날 보도했던 언론 기사입니다. 이거 중요한 보도입니다. 왜? 요 보도한 다음 날 서울의 8대 지역에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요 다음날 지정했거든요. 서울 지역에 광주 지역의 상승률이 절반밖에 안 되고 핵심 지역 포스코 더샵하고 더샵이 삼성도 아이팍보다 5배가 더 폭등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빼놓고 요 다음날 11월 6일날 서울 지역을 반값도 상승 못하고 5분의 1도 상승 못한 서울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하면서 광주 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요 기사가 난 다음날 11월 5일 광주 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률 40.76대 1로 세종시 44에 이어서 전국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가장 과열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전남 광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다음날 빼고 이 지역의 절반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지역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했습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볼까요? 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쁜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 경제 상황을 표현해주는 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마저 최대 위기라며 아우성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역 경제 현장을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라도 저렴해 살만 했는데 최근 고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만 매몰돼서 관심조차 없다. 아예 민주당 정부는 광주광역시와 호남 집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모른 척합니다. 자기 지지층 지역이니까. 재산 올려주려고. 이게 말하는 민주당이 받는 부동산 투기 개념입니다. 이에 본보는 무등일보는 위기의 지역경제 이대로 좋은 거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연재한다. 기사 내용의 첫머리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분양가 폭등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빼앗고 투기 강풍으로 사회적 병폐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국의 투기 강풍 1호 지역이 전남 광주시입니다. 외지 대형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과 과도한 조합원 혜택으로 일반 분양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존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8월입니다. 2019년 8월 광주 지역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227만 9천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7%나 급등했다. 이 지역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1호 지역에 있어야 되죠. 광주광역시가 1년 동안 27%가 급등했습니다. 분양가가. 서울에 이어서 1년 동안에 전국에 두 번째로 높았다. 분양가가. 그런데 뺐습니다. 그런데 10년 평균으로 볼 때는 서울의 2배 상승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별 단지들로 보자면은 서울보다 5배 상승률이 더 높은 지역입니다. 광주가. 그런데 이 지역은 11월 5일날 이 기사가 났는데 11월 6일날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뺐습니다. 여태까지 청약 조정 지역도 2년 6개월 동안 빼왔는데 자기 지지 지역은 좀 폭등해갖고 재산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 또 찍어줄 테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게 민주당과 문재인이 말하는 부동산 정의고 주택 공공재 개념입니다. 그러면 호남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 국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때문에 재산권의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상대적 피해를. 정권을 졌다고 이런 짓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박근혜하고 뭐가 다릅니까?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과 부동산 농단, 재산권 농단 사건입니다. 광주 지역의 평균 청약률은 40대 1로 세종시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러면 광주 광역시부터 먼저 분양권 상한제 지역을 먼저 지정했어야죠. 지금 통계적으로 검증해 봤죠. 동일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통계를 가지고 전부 국가 공인 통계입니다.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농단 사건이고요. 국민의 재산권 농단 사건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보게 되기 때문에요. 대통령, 국무위원 김현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직무집행에 있어서 국회는 탄핵을 소추를 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갖고 탄핵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강의가 너무 시간도 길었고 제가 이 강의를 오늘 갖다가 지금 원고를 만들고 이 강의 검토를 하는데 지금 14시간째입니다. 저도 오늘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14시간 걸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오늘 밤늦은 시간인데 다음 주 월요일날 11월 25일날 앞에서부터 모든 내용을 갖고 탄핵 법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호남인이 아닌 비호남인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은 특히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탄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방송에서 앞에서 봤던 내용을 언론 보도로 신문 기사로 지금 보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명품공작 채널 국가 공식 통계인 한국은행과 KB부동산 실거래가로 분석한 내용이다 하면서 보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와 관련된 어떠한 보도나 어떠한 것도 명경채널에서 저작권이라든지 뭐 이런 건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제한으로 저작권 표기만 하고 언론 방송에서 이거 전 국민에 다 알려주십시오. 다음 주는 제가 법률가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의 헌법 제65조에 의한 탄핵 대상이 될지 여부를 법리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